엘리트주의라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이 엘리트주의라는 것은 결국 로마 공화정 때서부터 이어져 오는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의 그런 전체주의적 체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과두제와 금융 과두지배라는 이런 그 개념도 여기서 같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두제라는 것은 일종의 그런 전체주의적인 그 로마 공화정에서 썼던 그런 이 엘리트의 집단 통치 시스템인데요. 금융과두지배라는 것은 금융을 통해서,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유주의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 자유주의 시스템과 똑같지만 결국에 이 민주주의 시스템도 금융으로 인해서, 금융 사기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을 노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전체주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는 가짜다, 허상이다 라는 부분을 저희 채널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그 대립 구도는 바로 엘리트주의와 그리고 보편적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서민 그리고 중산층들은 보편적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 권한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우리한테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보편적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런 보편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역행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맡았었던 그 조국의 사태를 보면은 어디 그런 공정한 기회가 있었습니까? 공정한 경쟁이 아닌 이런 비겁한 수단을 활용한 그런 그 전체주의적인 시스템, 이런 것을 바로 엘리트주의의 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견제할 대상도 없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정선거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혜택을 본 정당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통합당에서도 있다고 미베인 교수의 논문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그 통계적 결과는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미베인 교수가 공개를 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그런 이상한 수치들을 보면 이것이 반드시 민주당한테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일부 통합당 후보들한테도 도움이 됐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보수 언론들, 그리고 의혹 자체를 제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소위 보수 진영의 경제학자들, 마치 자신들이 선지자인 것처럼, 자신들이 아주 특출한 엘리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우를 나뉘지 않는 바로 엘리트주의의 문제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여깁니다. 자신들이 우리 그 개돼지 같은 민중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들의 선택을 무조건 따라야 하고, 자신들의 판단을 우리들의 판단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라고, 이런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론 루소라는 사람은 엘리트주의를 거부한 유명인입니다. 그 엘리트들이 보장해 줬던 아주 그 윤택한 삶, 그리고 지위, 특권을 다 거부하고 이런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인류를 노예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폭로한 사람이 바로 아론 루소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저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 딥스테이트의 세 가지 가장 큰 아젠다는 바로 파시즘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경찰 국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조심하라고 했었던 이 커미나치 세력, 즉 공산당과 나치당과 같은 아주 그 소수 엘리트들이 민중을 바보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맹목적인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찰 국가로 가는 그런 프로시저,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는 이런 공수처와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의 이제 일당 체제와 같이 되는 그런 이제 개헌 내각제 세력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이 바로 코리아 딥스테이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리아 딥스테이트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루미나티 계열에는 끼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그냥 국제 엘리트 집단, 그러니까 여시제처럼 자신들이 한국에서 가장 국제적인 싱크탱크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CFR과 같은 미국 외교협회에 끼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워너비입니다. 워너비. 자, 이런 인구 감축, 바이러스 확장, 전쟁, 경제 대공황, 이런 이제 깊은 아젠다에도 일부 이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보수 진영에다가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이 결국 네오콘이라는 집단은 결코 보수 진영이 아닙니다. 한 예로 볼턴이 있습니다. 볼턴. 자, 볼턴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해임을 경질을 시켰습니다. 아주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북한을 이제 북폭을 해야 된다. 한반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북한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아주 이제 그 북한의 인권을 생각하는 아주 보수 진영의 의견과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 진영에서는 이 볼턴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이 볼턴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그리고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욕하고 김정은을 악마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 관계에서는요, 국제 정세에서는 친구도 없고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이고, 그 인류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에 있어서는 김정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중 성향을 띠면서 친미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김정은이 실각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북한 붕괴는 기존 친미 세력의 주도에 의해서, 그리고 반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반 공산당이라는 명확한 자기의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과 같은 지도자가 스스로 해체를 하는 방향이 가장 평화적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득이 많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악관 볼턴, 백악관서 필요 없다. 자, 트럼프 마지막 네오콘 잘났다.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트럼프도 이 네오콘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전쟁은 단순 뭐 좌파 우파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서민과 중산층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엘리트 집단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진보 진영의 시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보 진영, 그리고 좌파 진영의 아주 많은 대다수의 서민층과 중산층들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예, 아주 소수의 엘리트 집단, 그리고 당신들을 기만하고 있는 그 소수의 엘리트 집단, 특권층, 예, 자신들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아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애국시민 진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애국시민 진영과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런 그 우리 사람의 인류애적인 보편적인 그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깨어있는 정보화 시민들은 좌우를 나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좌우 중도 세력 모두를 포함한 이 시민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누구한테 특별한 특권을 얻은 계층이 아니고 정말 정직하게 살았던, 그동안 정직하게 살아왔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세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절대로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욕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증오심을 품기보다는
안쓰러운